차가운 겨울의 아침이었다. 양재동 자택에서 박성민 회장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식탁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앙상한 가지 끝에 아직 피지 않은 매화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평소라면 따뜻한 아메리카노와 함께 여유를 즐겼겠지만 오늘은 마음이 무거웠다. 신문 경제면에 커다란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화운 호텔 서비스 품질 하락 논란, 고객 불만 급증. 성민은 신문을 접어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평생을 바쳐 일군 호텔이었다. 미군 부대에서 접시를 닦던 소년이 전국 주요 도시에 20개가 넘는 특급 호텔을 세우기까지 반세기 가까운 세월이 걸렸다. 단 한 번도 고객 만족도에서 뒤처진 적 없던 호텔이었다. 그런데 은퇴한 지 겨우 3년 만에 이런 기사라니. 회장님, 아침 식사는 입에 좀 맞으십니까? 집사이자 비서 역할까지 맡아온 최재호가 조심스레 물었다. 올해 60 중반이 된 그는 여전히 깔끔한 옷매무새와 절도 있는 태도를 잃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그의 목소리에는 우려가 묻어 있었다. 재호 씨, 이게 말이 된다고 보나. 평창 지점은 위생 문제로 과태료를 받았다 하고 부산에선 직원이 손님과 다퉜다 하네. 내가 물러난 지 고작 3년인데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나. 재호는 커피잔을 채워주며 고개를 숙였다. 오랜 세월 곁에서 보좌해온 그는 누구보다 성민의 집념을 잘 알고 있었다. 회장님, 이제는 건강을 더 챙기셔야 할 때입니다. 현장은 젊은 경영진에게 맡기시는 것이... 하지만 성민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삶은 곧 호텔이었고 호텔은 곧 그의 정체성이었다. 그 순간 오래전 기억이 불쑥 떠올랐다. 15년 전 여의도 본점에서 있었던 부당해고 사건이었다. 당시 성민은 인사팀의 보고만 믿고 현장 이야기를 직접 듣지 않았다. 그 결과 한 직원이 억울하게 해고되었고 그는 호텔 앞에서 홀로 시위를 이어갔다. 훗날 그 사실을 알았을 땐 이미 늦어 있었다. 성민은 창가로 다가가 매화나무를 바라보았다. 아직 꽃은 없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 봄이 숨어 있었다. 재호 씨, 내가 호텔에 직접 가보겠네. 회장님, 지금 몸으로 무리하시면... 아니야. 책상에 앉아있는 것만으론 아무것도 모른다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하네. 재호의 얼굴이 당혹스레 굳어졌다. 하지만 성민은 이미 결심을 굳힌 눈빛이었다. 그는 서재로 발걸음을 옮겼다. 책장 한켠에는 오래된 앨범이 꽂혀 있었다. 펼쳐보니 젊은 시절 호텔리어 유니폼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있었다. 성민은 잠시 미소를 짓다가 이내 앨범을 덮었다. 재호 씨, 옷장에서 가장 낡은 옷을 꺼내주게. 그리고 분장이 필요할 것 같네. 분장이요? 그래. 노숙자로 변장해서 호텔에 들어갈 걸세. 그게 가장 솔직한 방법일게야. 재호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끝내 말리지 못했다. 전문가가 불려왔다. 성민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덧칠되었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 헝클어졌다. 반듯했던 손톱에는 거무튀튀한 때가 끼었고 낡은 겨울 점퍼와 구겨진 바지를 걸쳤다. 거울 속의 선인은 더 이상 호텔 제국을 세운 회장이 아니었다. 서울 거리를 떠도는 늙은 노인이었다. 재호 씨, 걱정 마시게. 사흘이면 충분하네. 회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안 돼. 혼자 가야 하네.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게. 그는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저택을 나섰다. 처음으로 기사도 비서도 없이 홀로였다. 버스를 타고 여의도로 향하는 길. 성민의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다. 마치 수십 년 전 처음 호텔리어 일을 시작하던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았다. 차창 밖에는 서울의 겨울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회색 건물들 사이로 네온 사인이 빛났고 횡단보도에서는 출근길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호텔은 과연 지금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버스에서 내렸다. 여의도 본점의 웅장한 외관이 눈앞에 펼쳐졌다. 금빛 로고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그 속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마음을 짓눌렀다. 자동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이 밀려 들어갔고 따뜻한 로비 공기와 부딪혔다. 대리석 바닥과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예전과 다름없이 화려했지만 직원들의 표정은 어딘가 무거웠다. 로비 한쪽에서는 중년 부부가 언성을 높이고 있었다. 객실 온도가 조절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었다. 과거 같았으면 지배인이 바로 달려왔겠지만 지금은 어린 직원이 혼자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성민은 낡은 점퍼의 지퍼를 끌어올리며 프론트로 향했다. 2명의 직원이 서 있었다. 한도윤 부장은 깔끔한 넥타이를 맸지만 얼굴은 냉랭했다. 옆에 있던 장하은은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노윤은 성민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었다.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객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상민은 이미 온라인으로 점유율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상태였다. 근처에 저렴한 숙소 많습니다. 여기는 하룻밤에 35만 원입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하은이 조심스레 앞으로 나섰다. 어르신, 잠시만 기다려 보시겠습니까? 하지만 도윤의 눈빛이 번쩍이며 그녀를 제지했다. 결국 성민은 호텔 문을 나설 수밖에 없었다. 차가운 2월 바람이 뺨을 때렸다. 그는 호텔 주변을 천천히 걸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눈발이 흩날리고 머리카락에 서리가 내려앉았다. 시간은 흐르고 자정이 가까워졌다. 퇴근하던 하은이 그를 발견했다. 할아버지, 이렇게 추운데 아직도 여기 계세요? 성민은 잠시 머뭇거리다 구겨진 지폐 다발을 꺼냈다. 정확히 35만 원. 하은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다시 호텔 안으로 발길을 돌렸다. 도윤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지만 하은은 이미 체크인을 마쳤다. 성민이 받은 방은 812호였다. 문을 열자 곰팡내가 코를 찔렀다. 커튼은 얼룩져 있었고 침대 시트는 구겨져 있었다. 세면대에서는 물이 새고 있었다. 정민은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며 혼잣말을 했다.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이 이거였군. 창밖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호텔의 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은 더 이상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새벽 5시. 박성리는 이미 눈을 떴다. 낡은 객실 천장에는 얼룩이 번져 있었고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다. 그동안 수없이 다녀온 특급 호텔의 객실이 맞는지 의심스러웠다. 그는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갔다. 여의도의 빌딩 숲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꺼지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호텔 외벽을 비추는 조명이 여전히 반짝였지만 성민의 눈에는 그 빛이 싸늘하게 느껴졌다. 이곳이 내가 세운 화운 호텔의 본점이라니. 믿기 어렵군. 낡은 점퍼 차림 그대로.
그는 조심스레 객실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다. 새벽의 호텔은 고요했지만 어딘가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다. 복도 카펫은 닳아있었고 비상구 표시등은 깜빡거렸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내려가 주방 뒷문을 향했다. 평소라면 외부인이 접근하기 힘든 구역이었지만 이른 아침이라 아무도 그를 제지하지 않았다. 주방 안은 이미 분주했다. 3명의 조리사가 200여 객실의 조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6명 이상이 배치되던 자리였다. 좁은 공간에서 부딪히며 일하는 그들의 얼굴엔 피곤이 가득했다. 또 발주가 늦었다네. 어제도 결제가 밀렸다잖아. 신선식품은 거의 다 떨어졌어. 이러다 손님들 한이 들어오는 거 한순간이야. 대화 속에는 한숨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다. 싱크대 옆 창고에는 재료가 평소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유통기한이 지난 계란 상자가 구석에 놓여 있는 것도 눈에 띄었다. 그때 한 조리사가 실수로 접시를 떨어뜨렸다. 산산조각난 그릇을 치울 겨를도 없이 다른 일을 하느라 허둥댔다. 인력 감축, 비용 절감. 결국 현장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군. 황미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아침 7시가 되자 레스토랑 문이 열렸다. 손님들이 몰려들었고 음식은 순식간에 바닥이 났다. 보충이 듣자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게 특급 호텔 조식이 맞습니까? 사진하고 완전히 다르잖아. 몇몇 손님은 휴대폰을 꺼내 상황을 촬영했다. 화운 호텔 실망이라는 해시태그가 SNS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성민은 뒷모습을 숨기며 그 장면을 지켜봤다. 그때 날카로운 목소리가 주방에서 터져 나왔다. 이게 뭐야? 이런 음식을 손님에게 내놓으라고? 한도윤 부장이었다. 그의 손에는 덜 익은 오믈렛이 들려 있었다. 겉은 타고 속은 반쯤 익지 않은 상태였다. 죄송합니다, 부장님. 인원이 부족해서. 변명하지 마. 이런 걸로 호텔 이미지 망치게 할 순 없어. 조리장의 얼굴은 굳어졌지만 항의할 여유도 없었다. 그때 장하은이 다급히 뛰어들어왔다. 주방장님, 도윤 부장님 말씀도 맞아요. 하지만 지금 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니 우선 제가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할게요. 하은은 도윤을 부드럽게 밀어내며 손님들 쪽으로 향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에 고객의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았다. 황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두 사람의 차이를 다시금 느꼈다. 한 사람은 원칙과 규정에 처져했지만 차갑고, 다른 한 사람은 따뜻한 공감으로 위기를 넘기려 했다. 도식이 끝난 뒤 직원 휴게실 근처에서 그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청소 직원들이 작은 의자에 모여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요즘엔 객실 청소를 한 명씩 맡기잖아. 허리 끊어질 지경이야. 수건도 아껴 쓰라는데 손님 불만 올라오면 우리만 욕먹지. 그래도 장하은 씨는 다르더라. 우리 얘기 들어주고 본사에 보고까지 해준다잖아. 황미는 문틈으로 그들의 얼굴을 살폈다. 주름진 손, 거칠어진 손등. 그 속에 묻은 피로와 자부심이 함께 보였다. 점심 무렵 그는 다시 로비로 내려왔다. 한쪽 구석에서는 외국인 투숙객이 프런트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체크인 과정에서 예약 정보가 누락되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미 결제했어. 증명도 있어. 투숙객이 서툰 한국어로 목소리를 높였다. 도윤은 차가운 얼굴로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다. 시스템에 없으니 저희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다른 호텔을 알아보시죠. 투숙객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 순간 하은이 다가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고객의 스마트폰 결제 내역을 꼼꼼히 살펴 시스템과 대조했다.
결국 오류가 호텔 쪽 서버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드러났다.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저녁 레스토랑 바우처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투숙객의 표정이 누그러졌다. 하지만 도윤은 여전히 무표정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선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도윤, 자네의 원칙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은 아직 모르는군. 오후가 되어 호텔 곳곳은 다시 분주해졌다. 성민은 의도적으로 여러 층을 돌며 세세히 살폈다. 비상구 앞에는 청소도구가 방치되어 있었고 헬스장은 기구 몇 대가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었다. 특히 환경관리 문제는 심각했다.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되지 않고 한꺼번에 버려지고 있었고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친환경 호텔이라며 홍보하던 시절이 무색해졌다. 저녁이 되자 로비는 한결 조용해졌다. 성민은 소파에 앉아 종일 본 것들을 곱씹었다. 그의 수첩에는 빼곡히 기록이 남아갔다. 주방 인력 부족, 청소팀 과중한 업무, 시스템 오류, SNS 여론 악화, 환경관리 부실. 그는 펜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여의도의 불빛이 번쩍였지만 마음은 더없이 무거웠다. 이 호텔은 겉모습만 남고 속은 병들어 있구나. 내 잘못이 크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지난날이 오늘의 결과로 돌아왔구나. 그 순간 그의 시선이 프런트로 향했다. 도윤이 무표정하게 서 있었고 하은은 손님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고 있었다. 서로 다른 두 빛깔이 교차하는 듯했다. 성민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일은 더 깊이 파헤쳐야 한다. 이 호텔의 진짜 상처를 찾아내야 한다. 밤이 깊어갔다. 창밖에는 눈 대신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빗방울은 마치 오래된 상처를 씻어내듯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다음 날 아침, 닥성리는 무거운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 올렸다. 밤새 비가 쏟아져 창문 틈새로 스며든 냉기가 방 안을 얼어붙게 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그의 가슴 속 깊은 곳이었다. 책상 위에 놓인 수첩에는 전날 적어둔 메모가 빼곡했다. 그는 그 글자들을 한참 들여다보다 다시 펜을 들어 조용히 적어 내려갔다. 문제의 뿌리, 관리자의 무책임, 나의 외면. 그 순간 문득 오래된 상처가 아프게 되살아났다. 15년 전 한 청년이 울분에 찬 목소리로 호텔 앞에서 외치던 모습. 억울하게 해고된 그의 아버지를 위해 싸우던 소년이었다. 성민은 그때도 그 자리를 지나쳤다. 보고받은 문서에는 단순한 근무 태만이라 적혀 있었고 그는 더 묻지 않았다. 혹시... 성민은 눈을 감았다. 어렴풋이 떠오른 소년의 얼굴이 지금의 한도윤과 겹쳐졌다. 노비로 내려오자 도윤은 이미 현장을 돌고 있었다. 깔끔한 정장 차림, 무표정한 얼굴, 차갑게 내뿜는 권위. 그는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며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성민은 일부러 가까이 다가갔다. 낡은 옷차림의 노인이 말을 걸자 도윤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어제 방은 잘 쓰셨습니까? 냉정한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방은 좀 추웠네. 그런데 말일세, 자네 얼굴이 낯이 익은데. 성민의 말에 도윤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그러나 그는 금세 표정을 숨기고 돌아섰다. 착각하신 겁니다. 점심 무렵
장하은이 직원 식당에서 성민을 발견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다가와 작은 도시락을 내밀었다. 어제 많이 힘드셨죠? 이건 제가 따로 챙긴 거예요. 도시락 속에는 김치전과 따끈한 미소국이 담겨 있었다. 성민은 잠시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맙네. 자네 같은 직원이 있어서 이 호텔이 아직 버티는 걸지도 모르겠군. 하은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사실 저도 많이 힘들어요. 하지만 손님 한 분이 미소를 지으면 그걸로 버틸 수 있어요. 그게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니까요.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성민의 가슴을 울렸다. 자신이 젊은 시절 가졌던 초심과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호텔 앞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한 중년 남성이 술에 취해 로비에서 고성을 지르던 것이다. 내 아버지를 여기서 내쫓아 놓고 아직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냐? 직원들이 황급히 제지했지만 그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때 도윤이 빠르게 다가와 차갑게 말했다. 지금 당장 나가십시오. 더 이상 소란을 피우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성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중년 남성의 얼굴은 낯설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가득했다. 당신네 호텔 때문에 우리 가족은 다 무너졌어. 아버지는 끝내 병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순간 성민은 다리에 힘이 빠졌다. 도윤의 손이 남자를 강하게 잡아 끌 때 성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성함이 한병수 씨가 맞나? 남자가 놀란 듯 성민을 바라봤다. 그 이름을 어떻게...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두 눈에는 알 수 없는 격정이 일렁였다. 기놀만 하십시오. 아버지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마세요. 도윤이 낮게 읊조렸다. 성민은 머릿속이 하얘졌다.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15년 전 억울하게 해고된 직원의 아들이 바로 한도윤이었다. 객실로 돌아온 성민은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에는 어제와 달리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가 가로등 불빛에 비치며 흩날렸다. 그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다. 나는 왜 그때 직접 확인하지 않았을까? 왜 책상에 앉아 서류만 믿었을까? 손에 쥔 펜이 부러질 듯 흔들렸다. 그의 수첩에는 이렇게 적혔다. 죄는 시간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언젠가 후회로 돌아온다. 그 순간 노크 소리가 들렸다. 조심스러운 발걸음. 문을 열자 장하은이 서 있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아까 로비에서 많이 놀라신 것 같아서. 성민은 애써 미소를 지었다. 괜찮네. 그보다 자네는 왜 이렇게 나를 신경 써주는가? 하은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사실 저희 부모님도 예전에 작은 여관을 운영했어요. 손님에게 무시당하고 힘들어도 웃으면서 버텼죠. 그걸 보며 자랐으니 힘든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성민은 다시 노비로 내려갔다. 도윤이 홀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도윤군. 낡은 옷차림의 노인의 목소리에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15년 전. 자네 아버지의 일이었군.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했는데. 순간 도윤의 손이 멈췄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차갑게 굳었다. 그건 과거입니다. 저에겐 중요한 건 지금 이 호텔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하지만 과거가 지금을 만들었네. 상처는 덮인다고 사라지지 않아. 노윤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챙겨 로비를 떠났다. 남겨진 상민은 홀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야 알겠다. 이 호텔을 살리려면 먼저 내 죄부터 직면해야 한다는 걸. 창밖의 눈발은 더욱 거세게 흩날리고 있었다. 마치 오래된 비밀을 드러내듯 하얀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쓰이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박성민은 불안한 마음으로 복도를 거닐고 있었다. 전날 밤 도윤의 차가운 눈빛이 아직도 뇌리에 남아 있었다.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그 순간 호텔 전산 시스템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안내 방송이 터져 나왔다. 주의해 주십시오. 8층 객실 구역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직원들이 급히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성민은 본능적으로 8층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8층의 위기. 복도 끝 817호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천장에서 파이프가 터진 듯 세차게 흘러내리는 물이 카펫을 적시며 다른 객실로 번졌다. 이미 복도는 발목까지 잠겼다. 투숙객들이 당황하며 짐을 들고 뛰쳐나왔다. 외국인 부부는 연신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고 있었다. 화원 호텔 재난이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우왕좌왕하며 대응했지만 수가 부족했다. 청소팀 몇 명이 물을 닦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설비팀은 연락이 닿지 않아 도착이 늦어졌다. 그때 도윤이 달려왔다.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목소리는 강했다. 모두 대피를 유도하세요. 물은 곧 전기시설까지 번집니다. 하은 씨, 손님들 안내 부탁합니다. 네, 부장님! 하은은 손님들을 하나하나 잡아 끌며 안전한 곳으로 안내했다. 울고 있는 아이를 품에 안고 휠체어 탄 노인을 밀어주기도 했다. 황민은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다 이내 정신을 차렸다. 그는 여전히 낡은 노인 차림이었지만 몸이 먼저 움직였다. 벽에 설치된 비상 밸브를 찾아 힘껏 돌렸다. 낡은 손목이 저리도록 버텼다. 결국 굉음과 함께 물줄기가 약해졌다. 직원 몇 명이 그를 놀란 눈빛으로 바라봤다. 저 노인네가 어떻게... 진실의 순간. 물난리가 진정된 후 호텔 로비는 아수라장이었다. 투숙객들은 불만을 쏟아냈고 기자들이 몰려들어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SNS에는 이미 화운 호텔 붕괴라는 말까지 돌고 있었다. 그때 한 기자가 선민에 비쳤다. 저 노인분이 직접 사고를 막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신원이 어떻게 되십니까? 직원들이 술렁였다. 성민은 숨을 고르며 모자를 벗었다. 엉클어진 가발이 바닥에 떨어졌다. 순간 주변이 얼어붙었다. 박성민 회장님? 누군가 중얼거렸다.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놀람, 분노, 혼란이 뒤섞였다. 도윤의 얼굴은 굳어졌고 하은은 손을 입에 대고 눈이 커졌다. 성민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래, 나다. 화운 호텔을 세운 박성민이다. 이틀 전부터 나는 노숙자로 변장해 이 호텔의 현실을 직접 보았다. 그리고 오늘 우리 호텔이 어떤 상처를 안고 있는지
똑똑히 알았다. 순간 로비가 웅성거렸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의 얼굴을 비췄다. 회장의 고백. 성민은 무대 위에 선 듯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오늘 우리 호텔이 외면해온 진실을 확인했다. 인력 부족, 환경 문제, 무책임한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 이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내가 은퇴 후에도 제대로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다. 직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몇몇은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눈빛을 피했다. 15년 전 한 직원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 그의 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호텔을 지키고 있다. 한도윤 부장, 당신의 아버지에게 나는 큰 죄를 지었다. 순간 로비는 숨죽은 듯 조용해졌다. 도윤의 얼굴은 붉게 물들었다. 입술이 떨렸지만 그는 끝내 말을 내뱉지 않았다. 위기 속의 연대. 그때 다시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이번에는 지하 전기실에서 연기가 새어나왔다. 누수의 여파였다. 전기가 차단되지 않으면 호텔 전체가 정전될 위기였다. 도윤은 주저하지 않고 달려갔다. 성민도 뒤따랐다. 지하 전기실은 이미 물이 차오르고 있었다. 불꽃이 튀며 스파크가 일어났다. 직원들이 겁에 질려 물러섰다. 성민은 외쳤다. 지금 당장 전원 차단 스위치를 내려야 해. 그렇지 않으면 화재가 난다. 그러나 물에 젖은 바닥은 위험했다. 한 발만 잘못 디뎌도 감전될 수 있었다. 그때 도윤이 망설임 없이 발을 들여놓았다. 제가 하겠습니다. 안 돼, 도윤군. 성민이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다. 도윤은 젖은 바닥을 건너 과감히 스위치를 내렸다. 순간 어둠이 호텔 전체를 뒤덮었다. 몇 초 뒤 비상등이 켜졌다. 위기는 가까스로 막아졌다. 갈등과 결의. 지상으로 올라온 도윤의 얼굴은 땀과 물에 흠뻑 젖어 있었다. 성민은 그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이렇게까지 호텔을 지키려는 줄 몰랐다. 네 아버지를 지켜주지 못한 내 죄는 평생 짊어지고 가겠다. 도윤은 차갑게 대답했다.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손으로 이 호텔을 다시 세우기 위해 싸우는 겁니다. 하지만 회장님, 진심으로 변할 수 있습니까? 성민은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는 변할 것이다. 더 이상 책상 뒤에 숨어 있지 않겠다. 네가 옳다, 도윤군. 그리고 하은 씨, 그는 장하은을 바라봤다. 그녀는 놀란 듯 눈을 마주쳤다. 당신 같은 진심을 가진 직원이 이 호텔의 미래다. 두 사람에게 나는 개혁을 맡기고 싶다. 직원들은 술렁였다. 일부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고 일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새로운 서막. 그날 밤 박성민은 기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화운 호텔은 다시 태어날 것이다. 나는 모든 책임을 지고 개혁의 전권을 젊은 세대에게 맡긴다. 이 호텔은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기대지 않는다. 고객과 직원 모두가 행복한 공간으로 거듭나겠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그 속에는 의심과 불안도 섞여 있었다. 성민은 알고 있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창밖에서는 비가 멎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쳤다. 마치 긴 어둠 속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듯했다. 한 달이 지났다. 여의도의 봄은
매화꽃이 흩날리며 시작됐다. 여전히 도심은 분주했지만 화운 호텔 앞 풍경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호텔 현관에는 작은 게시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직원 제안함이 걸려 있었다. 매일 직원들이 의견을 적어 넣었고 그것은 곧장 회의에서 다뤄졌다. 로비의 공기는 밝았다. 손님들의 표정에는 웃음이 돌아왔고 직원들의 걸음에는 활기가 묻어났다. 원화의 시작. 박성민은 이제 공식적으로 경영에서 한 발 물러난 상태였다. 그러나 그는 매일같이 호텔에 들러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청소팀과 대화를 나누며 작은 문제들을 기록했다. 할아버지, 또 수첩에 메모하시네요? 장하은이 다가와 웃었다. 이젠 할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성민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겠나. 그래도 전 회장님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저희 모두에게 아버지 같은 분이시니까요. 성민은 웃음 지었다. 오랜 죄책감이 조금씩 치유되는 듯했다. 애혁의 선두에 선 두 사람. 한도윤은 여전히 원칙적이었다. 하지만 그의 말투는 달라졌다. 이번 달부터는 객실 청소 인력을 20% 늘립니다. 대신 예산은 제가 직접 절감 방안을 찾아내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직원들이 불만을 토로했겠지만 이번엔 고개를 끄덕이며 따랐다. 도윤이 진심으로 그들의 고충을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장하은은 새로운 서비스 교육을 맡았다. 손님을 맞이할 땐 미소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먼저 따뜻해야 손님도 따뜻함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호텔을 변화시켰고 그 차이가 오히려 균형을 이루었다. 고객의 신뢰 회복. 한 달 전 사고로 떠났던 손님들 중 일부가 다시 호텔을 찾았다.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 외국인 부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번에는 완벽합니다. 다시 오길 잘했어요. 그들의 말은 호텔 내부에 빠르게 퍼졌다. 신뢰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다. SNS에도 변화가 있었다. 예전에는 화운 호텔 실망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다시 찾은 화운 호텔이라는 해시태그가 늘어나고 있었다. 직원들의 자부심은 자연스레 되살아났다. 세대의 화해. 어느 저녁, 호텔 옥상 정원에서 성민과 도윤이 마주 앉았다. 도시의 불빛이 강물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 내 아버지께 빚을 끝내 갚지 못했네. 성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다. 도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는 거다. 성민의 눈가가 젖었다. 그 말은 곧 용서의 징표처럼 느껴졌다. 도윤군, 자네야말로 이 호텔의 미래야. 나는 이제 안심이 된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결의가 담겨 있었다. 새로운 희망. 며칠 뒤 호텔 대연회장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화운 호텔 재탄생 기념식이었다. 수많은 직원들이 모였고 기자들도 자리를 채웠다. 무대 위에서 성민은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이 호텔은 나의 꿈이자 나의 잘못이 깃든 곳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이끌어갈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는 완전히 물러납니다. 이 호텔은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 뒤를 이어 도윤이 단상에 올랐다. 저는 규칙과 원칙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의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호텔은 이제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하은이 무대에 올라 따뜻한 미소로 말했다.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한 숙소가 아닙니다. 손님에게는 집 같은 안식처, 직원에게는 자랑스러운 일터가 될 겁니다. 겨울말, 다시 피는 봄. 행사가 끝나고 호텔 앞 정원에는 봄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매화나무 가지마다 새순이 돋고 흰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성민은 조용히 그 앞에 섰다.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이제야 봄이 왔구나. 그는 뒤돌아 두 사람을 바라봤다. 도윤과 하은이 나란히 서 있었다. 서로 다른 빛깔이지만 함께일 때 더 빛나는 두 사람. 멀리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성민은 미소 지으며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그의 시대는 끝났지만 화운 호텔의 이야기는 이제 막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